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수요일 한국 마감 시간으로 돌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립니다만 내일까지는 저 혼자 오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국 시장은 휴가로 여러분 방송을 쉬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폭이 컸던 중국 증시는 오늘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 한국 증시도 상당한 반등을 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전자주들의 귀환, 대장과 함께 귀환한 기사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 딱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호랑이 없어서 그 주인 노릇을 하던 여우 바이오들은 패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게 상당히 오늘 특징적인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거래소는 그 개인들은 전일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1799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521억 매수, 기간 496억입니다. 대략 한 1500에서 2000억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보통 시장을 상승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매도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시장이 떨어지는, 외국인의 매매와 순매매와 한국 시장이 동행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진짜 이건 거의 1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개인 541억 샀습니다만 외국인들이 636억을 팔았고, 기관은 84억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은 거래소는 1.19% 32.50포인트 상승한 2770.6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던 흐름에서 일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거래소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 대비 0.08% 0.63포인트 소폭 하락한 803.15입니다. 장중에 800선을 상당폭 깨기도 했습니다만은 거래소 강세와 함께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열일하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낙폭을 이렇게 낮추어가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은 약 2260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390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업종, 하락업종 한번 살펴보죠. 오전장에서는 보험, 유통,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건설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후장에서는 보험업종은 유지가 되었습니다만은 2등자를 전기전자가 꿰차고 들어왔고요. 전기가스, 음식료, 운수창고, 건설금융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락 종목은 철강, 의약, 통신, 기계, 종이목재 업종이었는데요. 5장 들어서는 의약품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운수장비, 통신업종 등 그나마 통신업이 이렇게 약세로 돌아갔다는 거는 좀 방업종도 빠졌으니까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약화된 종목 중에서 어제 대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각방꿀인가요? 실적 너무 좋은 거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빠져요 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3,588억으로 전기 대비 무려 18.59배 859% 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3.56배 3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정치 대비로도 약 한 67% 서프라이즈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괴를 같이 합니다. 해외 수출이 증가했고요. 천모와 K9 자주포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 중에서도 최고치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주가 하락에 방어세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하락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막판까지 강세를 지켜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주인 노릇을 했던 바이오주 정도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소 11조 8,390억으로 꽤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조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가면 상당히 저조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15조 넘어가면 상당히 뜨거운 장이다. 근데 여기서 20조, 25조 넘어가면 이제 과열을 향해 가는 거고, 역대 최대 과열은 30조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10조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발군을 하게 되자 상당폭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6조 6,170억 원으로 대체적으로 6조 수준이면 저조한 그런 거래 대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수 거래소 589종목, 그다음에 그 하락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은 304종목, 보합 43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31종목이 상승하고 104종목이 보합, 하락 종목은 723종목입니다. 장중에는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뭐 장이 흘러가면서 역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오늘 중국 시장이 매우 좋았습니다. 중국 시장 상승폭이 뭐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홍콩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홍콩 항생 지수는 그 2%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생 HSCI 는 2.1%가 상승을 하면서 6,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항생 테크는 무려 3.3%나 강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토시장 살펴보면은요, 본토시장은 상하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선전 지수는 무려 3.3%, 그리고 차이나 A 50 지수는 1.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만 지수가 0.2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홍콩과 그다음에 그 중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일 뭐 1%대의 약세를 보여줘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리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9% 상승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세계 시장 동향 거시의 흐름부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전일 대비 큰 폭 반등한 이유로는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 홍콩에 있는 그 운용사들의 그 전언으로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폭 개선되었다라는 뉴스가 타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수장으로 리밍 임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옛날에 회사 경영구조 개선, 규제 시스템 발전 등 3년간 중국판 밸류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개혁에 매우 적극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임할 것이라고 전해지자 일단 증권업종 등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홍콩과 중국에서 모두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증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전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면 과거에도 이런 수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 수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제발 부탁인데 쪼개기 상장 이런 거, 그다음에 두산 밥캣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수장이 바뀌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과거에도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거시경제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 금정위가 있었죠. 일본 언론 내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총리 후보 차기 총리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도 얘기했고 재무관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인상을 했습니다. 0.1%에서 0.25%로 1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2명은 인상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채 매입은 26년 1분기부터 내후년입니다. 월 3조 엔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7월부터 매분기 4천억씩 축소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예상된 범위라서 그런지 엔화 강세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호주 달러부터 최근에 보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 대비 이 그 지지선 라인에 딱 걸려 있어요. 지지 라인에 딱 걸려 있어요. 더 이상 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엔 환율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달러엔 환율. 네. 최근 흐름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흐름인데요. 오늘 처음 그 동결 발표하고는 약세였어요. 오히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빵 하고 동결 발표하고 나서 올랐어요. 오르다가 지금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이면 강세 재료인데 발표하고 나서는 강세 재료로 그 발휘가 안 되다가 지금 시간은 다시 강세로 조금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지금 152엔, 151엔이 최근 저점이거든요. 이걸 밑으로 뚫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함께 관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는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이 아침 시초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반등이 아니라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얼티엄 센스하고 맺은 1조 4,870억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티엄셀즈는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데요.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밝혔고 법률 검토 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적해 왔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게 지금 캔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거래소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기존에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다 좋지 않았죠. 겨우겨우 그 세금 환입된 걸로 겨우 플러스 내고 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적자 아니면 대폭적 90몇 %씩 감소 다 이랬는데 그래도 어제 버텼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이후에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고 또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폭 빠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2차 전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800 붕괴가 됐습니다만은 오후장 들어서 거래소의 전기전자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그나마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폭 걱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겠는데 어제 조금 녹았을 거다라고 봤는데 많이 녹았더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어제 오후장에 오늘 엔비디아 오늘 새벽 엔비디아 하락의 내용들이 한국 시장에 전달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대두됐다. 즉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구글 칩 사용해가지고 AI를 만들더라. 이런 뉴스가 이미 한국 시장에 전해졌었고 그것들이 어제 상당폭 반영이 됐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빠져서 충격을 받을까 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테크주들이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시간후에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중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정말 어제도 52주 신저가보다 더 떨어진 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기업들의 반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 반등했고요. 이오테크닉스, 조선현재는 PSK 홀딩스 등은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반등, 큰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상위 소부장 주식들의 반등도 꽤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HBM 관련 장비 납품하는 업체 소식이 있었는데요. YC입니다. YC는 삼성전자에 1,017억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HBM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제품이라고 하면서 5세대인 HBM3나 6세대인 HBM4에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 훌쩍 넘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강세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었냐? 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확정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면서 시장에 이렇게 쫙 퍼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4개월 내 어떤 촉발했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2에서 4개월 내에 HBM3 테스트를 엔비디아로부터 통과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익명 내부 소식통, 이 내부 소식통은 엔비디아겠지,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2에서 4개월 내에 HBM3 퀄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HBM3 개발 과정에서 발열 전력 문제를 보였으나 디자인을 변경해 이를 해결했다라는 보도를 블룸버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겠지 기자들이 삼성전자에. 그랬더니 고객사 관련 사항 확인 불가능하다. 얘네 잘 대답 안 해요. 저도 전화했다가 한 2번 3번 전화하다 다시는 전화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삼성전자 IR이 되게 딱 정해진 내용만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것도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HBM 제품에서 발열 및 전력 소비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특정 고객을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거 뭐 자존심의 변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주가의 어떤 촉매가 되었고요.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전달되었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성형 AI 수요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50% 중반 수준으로 증가했다. 견조한 서버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도 고부가치 제품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고객사와 협의한 HBM 계약 물량은 지난해 4배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HBM3E 판매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이거는 퀄 통과를 해야 판매 비중을 늘리고 AMD만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AMD에 팔아가지고 늘릴 수는 있지. 기존에 판 게 없었으니까 많이 늘릴 수 있어. 근데 설마 그걸 바닥에 깔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이 얘기는 엔비디아에 판매하겠다는 얘기겠죠? 설마? 네, 맞겠지 설마. 네, 그러니까 HBM3 12단 제품은 대량, 근데 요 포인트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12단 제품을 대량 양산 준비를 마쳤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패키징 수율을 구현해서 4분기에는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까지 HBM3E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블룸버그 뉴스하고 한번 볼까요? 퀄 테스트가 언제 끝난다고? 2에서 4개월. 자, 지금 7월이야. 이제 내일인 8월이야. 8월, 9월. 3분기는 안 되네. 그래, 3분기에 안 되는 거 맞네. 자, 뭐라 그랬어? 4분기에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이. 근데 뭐라고 했어? 그게 돼? 양산 준비가 끝났다. 양산 준비. 우린 양산 준비까지 같이 했다. 그래서 뚜껑만 열어다오. 컬만 통과하면 그냥 갖다 그냥 물량을 쏟아낼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요 고객사는 내년치 D램, 낸드 물량까지 계약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메모리 시장 전반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25년도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우리는 계속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25년 상반기는 따놓은 당상, 그리고 HBM 같은 경우 25년 연말까지도 따놓은 당상. 근데 26년 잘 모르겠는데 잘하면 26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 대만의 코어스 공정의 공정률이 지금 공정 캐퍼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린 계산이 나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HBM도 HBM이지만은 모바일이 늘었어, PC가 늘었어, 노트북이 늘었어, 뭐가 늘었어? 아무것도 안 늘었잖아. 이거 인제 막 HBM 때문에 덩달아 약간 회복하는 건 보였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지금 쩔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뭐가 있었다? 이구한신이 있었다. 이구한신이 있었고, 최근에 모바일이 중국에서 한 10% 정도 더 팔리는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활성화되고 이구한신이나 이런 것들로 걔네들이 물량을 만들어서 소비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레거시 공정이 늘어나죠. 네, 이것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은 작았고 기대폭은 상당히 큰.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주가 빠지는 게 조금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근데 이런 뉴스가 타전되면서 시장이 점점 달아오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고,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올해는 수요가 있는 제품 위주로 투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D램의 경우 1B 10나노, 그 다음에 1C 10나노 6세대, 그리고 낸드는 236단에서 30단 제품인 V8, V9으로 빠르게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뉴스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원비 공정 폭파돼가지고 지금 그냥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어. 우리끼리 했거든. 근데 뭐야? 원비 10나노? 요거잖아. 요거 안 된 게 요건데 요거 5세대로 하고 게다가 1C 10나노 6세대로 빠르게 전환할 거다.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 실질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아무나 기자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님께서 하신 얘기니 맞겠지.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그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물론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종속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그 이쪽은 완전한 가격 매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강세를 보였던 다목적댐 관련 종목들도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멘트주들이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동양, 아세아, 한일, 삼표, SG, 성신양에 모두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건설 업종들도 그래서 덩달아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밸류업 관련 금융 관련 주식들 앞서 업종에서 보험업종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네는 여전히 강하네요. 전기전자가 강세해서 이 강세 흐름에 빨리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총매 수요가 굉장히 죽었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죽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밸류업은 짱짱하게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자기자를 잘 버텼다는 게 또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3일째 되니까 이제 조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 어제에 그 낙담 많이 하실 때 낙담하지 마라. 거래대금 보니까 이거는 약간 저조한 수준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처럼 우리 지난달까지 보았던 미국처럼 그렇게 뜨거운 시장은 한국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좀 연초 대비 오른 게 없잖아요. 연초 지수가 2655포인트였고 지금은 2770포인트로 겨우 105포인트 거래소 올랐고 코스닥은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